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 청년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주말에 좀 쉬고 놀다 오니까 방송이 늦어졌는데, 또 방송을 안 한 사이에 이제 비트 전고 돌파하고 이제 뭐 기타 알트코인들 상승률도 굉장히 좋았죠. NFT 쪽.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살짝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여러분들 반응을 살짝 보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참고로 방송을 방금 녹화를 하다가 마이크가 계속 말썽이 나가지고 지금 다시 녹음을 하는 거라서 아마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시장이 들쭉날쭉한 지가 변동성이 2주 정도가 됐잖아요. 막 들쭉날쭉한 지가 2주 막 3주 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막 비트랑 이더는 뭐 별로 없고, 내가 막 사둔 시총 상위 근본 코인이라는 애들은 뭐 안 가고 있고, 잡코인들은 막 변동성 너무 심하고, 갑자기 막 또 핫해진 NFT 쪽에만 막 자금이 몰리면서 막 내 사둔 거는 안 가는데 막 몇십 배 이거 몇백 가고 있고, 드신 분들도 뭐 있겠지만은 중간에 오를 때 타가지고 뭐 먹어봤자 뭐 몇십 프로고, 또 못 드신 분들은 뭐 배 아플 것이고, 눈치 보다가 막 뒤늦게 타신 분들은 또 물렸겠죠. 지금 100%. 물리신 분들 100%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멘탈 나가고 있겠고, 그리고 뭐 비트 58K 때 하락하면서 그때 같이 하락했던 알트들,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온 알트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알트들도 물려있는 알트가 꽤 있고, 저도 몇 개는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나고 있죠. 왜냐면 또 내 거가 올라가긴 하는데 코인별 등락폭 차이가 굉장히 지금 심한 시장이라서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또 새로운 코인들이 막 많이 보여요. 상위가 상승률 상위에 있는 애들 중에.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저 코인은 또 뭐야, 뭘 사야 되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익은 또 올라가니까 먹고는 싶은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지금. 주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시장에 대한 다시 매매 접근 방식이라든지 시장을 좀 재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이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의 방향성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은 뭐 다를 수 뭐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뭐 그게 또 흡입이 안 되신 분들이나 뭐 최근에 보신 분들, 혹은 욕심이 이제 좀 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휘둘릴 거예요. 또 막 또 떨어지면 어쩌지, 그런 마음들로 좀 불안하실 분들도 많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안 느끼시려면은 펌핑할 때 사면 안 돼요. 일단 진짜로. 그러니까 펌핑할 때 사도 되는데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펌핑할 때 사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가 막 초록색 바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업비트에서 이런 빨간 바가, 상승 바가 막 뚝뚝뚝 이렇게 있잖아요. 생겼을 때는 저는 보통은 안 사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살 거면은 무조건 익절을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투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수익을 현금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없는, 거의 뭐 말하는 흔히 잡거래소죠. 잡거래소, 혹은 이제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에 있더라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이런 쓸모없는 코인들 사시면 안 되고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더 많을 때가 많죠.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살 거면은 진짜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소액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꾸준한 우상향 코인을 팔아서 도박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트위터에 있는 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가져온 건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뭐 혹은 메인 근본 알트들 같은 경우에 한 한두 달 전만 비교해도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코인들을 굳이 팔아가지고 내가 리스크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 상승폭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정말 괜찮은 코인들의 재투자는 괜찮겠지만, 굳이
그 눈 돌아가가지고 이런 거 괜히 사가지고 물리면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비트는 조금 애매하다. 올인은 하지 말자 라고 쓰여 있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 게, 레버리지랑 비트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감당 가능한 선에서. 비트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 시장을 제대로 보신 분들이라면. 근데 그게 1, 2월 때는 제가 좀 그렇게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막 3월, 4월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비투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고 보고, 레버리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올인도 저는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근데 진짜 이건 도박이에요. 그래서 본인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인도 이런 코인은 진짜 위험하고요, 이런 코인은 괜찮아요. 이런 코인이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소해도 좋겠다. 근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거죠. 네, 이런 것도 없는 코인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이게 되게 함정인 게, 이용 케이스가 있는 코인들, 실제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코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코인은 뭐 이렇게 어떤 사업이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진짜 실질적으로 얘네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수익 모델이 어떻게 지금 얼마나 나고 있고까지 정도를 저는 좀 많이 보고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요즘 NFT가 핫해서 NFT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정 코인을 언급하면 좀 그러니까, 뭐 어떤 코인이 있어, 근데 그 코인이 뭐 무슨 사업 한대, 그래서 그 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그 프로젝트가 가망이 있고 전망이 있고 괜찮은지를 조금 보시고 사셔야 돼요. 단순히 NFT 사업 한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하겠지, 그런 식으로 사지 마시고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팔 때는 한 번에 팔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하시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괜찮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정리해 볼게요. 단순히 그냥 본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냥 샀다고 이 프로젝트 분석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제가 조금 저도 뭐 시간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는 제가 다는 못 해드리고, 이렇게 좀 좋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뭐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 폴카드, 에이다 플랫폼 코인들 어떤 그런 진영별로 좀 분석도 해주시고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도 굉장히 제가 다뤄보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잡코가 요즘 많아져서 막 담고는 있는데 수익률이 다 좋은데, 근데 이게 점점 많아져서 하락장에 대응도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안 되고, 포트폴리오 정리를 어떻게 재편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유용한 사이트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저보다 제가 쓰는 사이트들보다 좋은 사이트들도 많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댓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저격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은 아닌데 충분히 마음은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막 저 코인들은 막 200, 300%, 500%, 1000% 가는데 내 코인들은 막 10%, 20%, 30%밖에 안 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시더라도 그런 코인들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만족 못 하시면은 그런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근데 또 막상 들여다보면은 막 적다고 해서 제가 그걸 봤는데 정확하게 그냥 수치로 봤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수익률 50% 이상이 난 코인이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조금 뭐지? 조금 싶어가지고 이게 낮은 편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나 상대적 수익률로 자꾸 따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더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상대적 수익률에서 조금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수중에 있는 그런 수익률로 충분히 만족하고,
이런 것들도 먹을 때가 있거든요. 뭐 수익률이 높은 애들도 분명히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아까 이런 것들을 자꾸 하시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돼갈 수밖에 없어요. 좀비처럼 돼가듯이 높은 수익률만 막 쫓고 막 내 거 막 올인하게 되고 더 모아야 돼 올인하게 되고 뭐 또 물리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보통 안정성을 추구하고 조금 진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는 투자를 안 하는 방송의 영상으로서 제가 많이 올리거든요. 제 성향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투자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린 영상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100배 뭐 1000배는 없을지라도 뭐 조금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원하시면은 이제 뭐 제 방송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걸 다루시는 분들도 많아요. 막 리스크 하이 리스크를 다루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방송을 좀 참고하셔서 근데 대신에 그런 애들은 뭐 100배를 갈 수 있지만 반대로 90% 마이너스 90%뭐 1억을 넣었는데 뭐 10억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1억이 뭐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감수를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투자에. 그렇지만 본인의 성향과 내가 추구하는,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선들에 맞는 투자 방향을 본인들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괜히 제가 열심히,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막 이렇게 영상 나 좀 만들고 올려가지고 투자 분석도 하고 뭐 프로젝트 분석을 해드려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데, 막상 정작 달리는 댓글이 수익률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애초에 수익률을 보고 코인 투자를 추천드린 것도 아니고, 제 방송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추천드리는 방송들이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수익률을 전달드리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추세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내용이 많고, 뭐 이런 것들 멘탈 관리라든지 아니면 최근 뭐 시장을 좀 흐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막 댓글로 혹은 뭐 질문들로 이렇게 너무 수익률에만 집착해서 댓글 다시면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NFT 시장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주의는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급등한 코인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있고 현물 구조, 수익 구조가 있거나 매출이 증명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뭐 플로우 코인이 있겠죠? 그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충족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주의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기타 NFT 관련 코인들이 있겠죠. 혹은 마켓플레이스가 실질적으로 있는, 매출이 나오는 그런 코인들은 더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단순 뭐 게임 혹은 뭐 단순 뭐 메타버스, 뭐 단순 뭐 그냥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디파이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디파이 때도 하셨던 분들은 뭐 공감은 하시겠지만, 디파이 때도 막 디파이가 핫해지니까 막 이런저런 디파이 막 나오고, 말도 안 되는 디파이들도 막 나오고, 뭐 메인 플랫폼들에서도 막 너도 나도 디파이를 하겠다고, 뭐 트론, 코스모스, 뭐 바이낸스, 뭐 솔라나 뭐 이런 데도 막 다 디파이 하겠다 나섰죠. 그래서 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진짜 찐들만 남아가지고 경쟁을 벌이고 있고, 여기도 똑같겠죠. 그리고 디파이는 조금 다른 게, 제가 보기에는 디파이는 어쨌든 결국 이 섹터 자체가, 디파이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결국에는 현실금융이라는 이 것과 코인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어준 다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섹션이 그럴 것 같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어서, 디파이 쪽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는 단계 아닐까.
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공감을 하신다면 아직까지도 좀 블루 오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으로 돈이 몰릴 만한 곳을 어떻게 볼까. NFT 다음은 뭐 DID다 아니면 IFPS 혹은 스토리지 관련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고 커뮤니티에도 이런 반응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할 곳은 적어도 돈이 몰릴 것 같은 곳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폴카다 생태계 말씀 누누이 드렸죠. 폴카다 생태계가 하나둘씩 이제 프로젝트를 정말 상장하고 코인화 시켜서 메인넷 런칭하고 뭐 그렇게 굴러간다면 여기에 정말 많은 자금들이 몰릴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파이랑 NFT를 지금 혼합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예상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보면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거물들이 있어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선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통 이런 메타를 주도합니다. 아무리 대중들이 일반인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뭐 다음 메타 뭐냐 해봤자 그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막 수도꼭지 틀듯이 돌리듯이 얘네가 돌려요. 돌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력은 좀 뭔가 좀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딱 뚫으면은 거기에 자금이 몰려요. 막 그러면서 이 메타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FT 메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쏘아 올려진 게 이제 플루 코인으로부터 저는 좀 많이 쏘아 올려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창펑자오라든지 기타 다른 대표들 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NFT 쪽에 관심을 막 가지고 개발도 하고 프로젝트를 막 갖다 끌어오고 상장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상장했던 건 뭐 테라버추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있겠죠. 그리고 뭐 얘는 뭐 크라운스에도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러니까 투자도 직접적으로 하고 막 그러면서 좀 이렇게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디지털 커런시 쪽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투자자들이 많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펑자오의 그런 해안이라든지 방향성을 많이 조금 따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근데 이제 뭐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는 뭐 없지만, 그 때문에 성향은 조금 상펑자오라든지 아니면은 좀 요즘 뭐 알라메다 쪽 라든지 뭐 이런 쪽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보실 때 저한테 너무 선동당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성향이니까 쟤는 저런 성향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르게 생각하신다 혹은 그러면 이제 투자의 방향성이라든지 시각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하는 게 디파이랑 FT가 같이 되어 있는 게, 오늘 좀 이따가 상장하는, 아마 영상이 올라가고 몇 분 안 될 것 같은데, 앨리스라는 코인이에요. 앨리스라는 코인이 지금 조금 프로젝트 그 내용을 보니까 뭐 NFT 관련 코인인데 이제 여기 안에서 디파이를 조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까봐야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하는 것만 봐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느껴지겠죠? 디파이 NFT 지금 창펑자오가 지금 이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쳤다 4번 나오면 매도 하시라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일주 말고 뭐 칠리즈를 살짝 볼까요? 칠리즈만 해도 미쳤다 4번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딱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바가 지금 다 나오고 봐서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뭐 한번 나왔죠.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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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하면 이제 딱 하는 거죠. 민간요법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칠리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게 심했던 게, 이게 1월, 2월만 해도 막 몇십 원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두 달 만에 막 진짜 20배 이상 간 애들 있죠. 20배, 30배 간 친구들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익절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칠리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저라면은 애초에 여기서 탔지도 않았겠지만, 저라면 애초에 여기서 탔겠죠. 이쯤에서 미쳤다 한두 번 나왔을 때, 한 번 나왔을 때, 혹은 전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굳이 타진 않을 것 같아요. 애초에 투자 방향성이 저는 그렇게 잡혀 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마나코인 한번 볼까요? 디센트럴.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막 200원가 물론 8, 90원대였어요. 1월만 해도.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뭐 투자 안 하셨겠죠. 근데 뭐 어쨌든 1월 초 때만 해도 제가 뭐 100원대 100원 밑에 오면 더 좋고, 이때 막 사라고 했었는데, 이때 타신 분들이면은 굳이 지금 안 털어도 돼요. 근데 이때 타신 분들이라면 털어야겠죠. 어느 정도 익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애초에 저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때 타죠. 그리고 차라리 이때 털고 이 다음 걸 찾으러 갑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엔진코인도 예전에 400원, 500원이었죠. 1월 때만 해도 200원, 300원이었어요. 이때 타야죠. 탈 거면.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안 타요. 이미 막 800원, 900원, 1000원대 가면은 저는 안 탑니다. 이런 거는 지금 안 타요. 그리고 이때 타더라도 대응으로 그냥 빠르게 먹고 빠집니다. 이때 타가지고 장투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저는. 제 성향으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또 다른 투자 방향성은 존중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다음이 뭘지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시장을 보는 그런 시각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램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어드랍 하기 전에 그냥 털어라, 그때가 고점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그러니까 뭐 제가 정답이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그랬지만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 확률, 정말 작은 확률의 베팅은 저는 하기 싫어요. 왜 합니다? 왜 합니까, 이거를? 이 리스크에. 다른 리스크, 차라리 이거는 정말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 작은 리턴이잖아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가지고 갈 거면은 하이 리턴으로 투자를 하겠죠, 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여기서 타신 분들은 뭐 쭉 이렇게 뭐 더 장투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타신 분들은 여기서 대충 털어라,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에어드랍 이슈는 뭐 바이낸스에서 뭐 런치패드나 런치풀 같은 꾸준하게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크게 있는 거 아니고서야 딱 일회성이거든요, 에어드랍은 보통은. 그래서 이제 에어드랍 전에는 보통 터는 게 대체로 맞아요. 에어드랍 코인 가져와서 팔아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드랍 받기 전에 그냥 터는 게 보통은 좋습니다. 그리고 폴카닷 관련 코인들 제가 지금 좀 계속 프로젝트 분석 중인데, 조만간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저는 이미 지금 투자를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조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가 지금 다음 지금 NFT 지금 100원, 200원, 몇십 원 할 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금 몇 개를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ICO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를 찾아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 뭐 큰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소액으로
조금씩 넓혀가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대신에 좀 이따가 새벽에 방송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때는 제가 조금 스토리 위주의 방송을 할 건데, 지금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조금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코로나가 그때 작년 3월이었죠? 부터 할게요. 현재까지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새벽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